안녕하십니까. 너루지담의 서정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행복은 나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정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양초와 성냥을 겨우 찾았을 때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양초 있으세요? 남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사 후 첫날부터 나에게 양초를 빌려달라고 하더니 만일 지금 양초를 빌려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빌려달라고 성가시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남자는 얘야, 우리 집에는 양초가 없단다. 그리고 문을 쾅 하고 닫으려는 순간 아이가 아저씨 잠깐만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아저씨 이사 온 첫날부터 정전이 되어서 불편하실까 봐서 제가 양초를 가지고 왔어요. 아이는 양초 2개를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남자는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촛불은 방을 밝힌 것이 아니고 평생 어둡게 살아온 그 남자의 마음을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2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해이고 하나는 서해입니다. 똑같이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가는 바다인데 갈릴리해는 물이 맑고 고기도 많으며 강가에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고기도 살 수 없고 새들도 오지 않으며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똑같이 요단강 물줄기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와 사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요단강 때문도 아니고 토양이나 기후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바다는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담수해 두지 않습니다. 한 방울이 흘러 들어오면 반드시 한 방울을 흘러보냅니다. 반면에 사해는 더러운 강물을 절대 내어놓지 않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면 자신의 것이라고 그것을 가져버리고 한 방울의 물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흐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자성이에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논어 자랑편에 나오는 말로서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한다는 의미로 시종일관과 같은 뜻입니다. 이 정부가 시작할 때 국민들 약 50%는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통일의 꿈도 가졌고 직장이나 주택의 문제는 능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만년이 가까울수록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수 우파의 국민들만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좌파 성향의 국민들도 본면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치 권력을 공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의 독점화를 막아서 경영의 정의를 세운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바로 독재인데 이 정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이 분립되어 상호 견제를 유지해야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이 정부는 오히려 삼권 통합을 이뤄서 정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나라를 사회로 만들겠다는 무슨 계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흐르면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배품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포퓰리즘 정치와 다른 성질의 정치 형태입니다. 이 정치는 국민을 위한 순수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치란 미래보다는 당장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선심을 남발하는 정치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것 같지만 실제는 빼앗는 것입니다. 요즘 국민들은 세금 폭탄에 의한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하나를 주고는 셋을 가져가려 합니다. 어느 나라이건 나라가 망할 때는 과도한 징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는 점차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당황하여 만회를 위해서 과도한 복지 정책을 남발할 생각하지 말고 진정 국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정치의 목적도 국민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국민의 몇 프로가 행복하다고 답할까요? 몇 푼의 복지기금을 받는다고 행복할까요?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 돈으로 며칠은 행복할 수 있겠으나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나면 겨우 풍선 효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나라를 경영하다가는 이 정부의 생명은 결코 오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배품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아저씨 불편할까 봐요. 내민 양주 두 개가 국민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마다 나름의 독특한 향기가 있는데 가을은 단풍의 향기보다 더 거룩한 열매의 향기가 풍기는 계절입니다. 이 열매는 농부의 땀방울에서 만들어진 결실입니다. 땀, 나무, 잎에 흘린 땀방울의 결정에서 풍기는 향기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흘린 땀의 양만큼 수확을 얻게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흘린 땀만큼 지지와 성원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커다란 몫을 바란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부와 다름없을 것이며 설령 받게 된다고 하여도 그 몫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행복이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호레스 목사님은 사람은 노력한 만큼 그 노력에 비례하여 몫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만 빈센트 피 목사님도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라.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해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다 끄흘린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자녀들은 감동하여 효자가 되는 것처럼 국민들 역시 위정자의 순수함에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